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?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. 네,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8-2화로 다시 찾아왔는데요. 지난번에 이어서 달러구트 꿈백화점 2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스튜디오에 김챔프와 원북 두 분이 함께 있습니다. 네, 오늘도 다시 인사드립니다. 김챔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원북입니다. 네, 이번 화에서는 따끔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. 사실 저희가 7편에서 꿈백화점 1편에 대한 리뷰를 했잖아요. 당시 원북씨가 소설에 갈등 요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. 즉 2편에서는 뭐 민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1편보다는 좀 갈등 요소가 더 나온 것 같기도 한데, 다만 인물 간의 갈등이었다라기보다는 등장인물과 세상이 항상 갈등하는 것 같아요, 이 책에서는.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원북씨가 정말 따끔한 일침을 했다입니다. 네, 그 7화 때가 기억이 나는데 원북씨 말고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으세요. 그러니까 제가 책 리뷰 같은 거 찾아보면 2편도 1편하고 마찬가지로 갈등 요소가 좀 부족하다. 그래서 2편에 좀 실망했다. 그러니까 좀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3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. 이런 분들까지도 계셨어요.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원북씨 생각 한번 들어봐야겠죠. 그 3편 안 났으면 좋겠다고 원북씨가 쓴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저는 아닌데, 일단 뭐 백화점 2에서 저희가 전편 8-1화에서도 말했던 것 같이 뭐 시각장애인분이나 그리고 이제 루시드 드림을 꾸시는 분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, 그 힘이 좀 약하달까? 계속 이 사람이 왜 루시드 드림을 꿀까? 그리고 이 사람이 왜 민원을 넣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갈등이 좀 자극적이다거나 아니면 좀 더 좀 새롭거나 그래야지 좀 독자 입장에서는 흡입력 있게 끌고 가는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이 녹음 때문에 이걸 읽었지만 그렇게 막 흡입력 있게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랬구나 이 정도? 그래서 뭐 이게 이야기가 너무 약간 평이하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1편에서는 그나마 저희한테 꿈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던져주다 보니까 궁금증 때문에 조금 흡입력 있게 끌고 갔다고 하면은 그 궁금증은 이제 끝났잖아요, 저희가 1편에서. 2편에서는 좀 다른 방향의 흡입력을 좀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. 그래서 좀 3편이 어떻게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좀 세계관을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제가 쓴 소설이 아닌데 제가 아픈데요. 근데 저는 뭐 저번 그러니까 7화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등 요소가 뭐 어떤 책을 구성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. 왜냐면 저는 얘가 갈등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. 물론 그걸 정말 세련되게 잘 표현하면 흥미진진하죠. 왜냐면 다음 내용을 내가 무조건 읽어봐야 되니까. 근데 이 책은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원북씨가 흡입력이라고 표현한 뭐 내가 다음 장을 빨리 꼭 봐야 돼,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꼭 봐야 돼, 이건 아니죠. 특히나 또 옴니버스 구성이니까.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왜냐면은 마음이 편해요, 이걸 읽을 때는. 막 내가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땀에 손이 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저는 오히려 좋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명과 암,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장점을 잘 살리는 것도 이 책의 특성이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. 네, 정말 좀 일상에 지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책 읽으면서까지 뭐 긴장하고 싶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의미에서는 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소설에서 중요한 다른 요소가 등장인물인데요. 저는 2편에서는 그래도 어떤 뭐 진짜 숨은 진주인공이 비고 마이어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어떤 커다란 상도 받기도 하고 또 책 안에서의 그 비고 마이어스가 제적을 당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나오기도 하는데,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뭐 주인공을 비고 마이어스로 해도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물론 책에서는 좀 너무 좀 이게 이렇게 스리슬쩍 넘어간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. 예. 이 뭐 캐릭터 성격이 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좀 그렇기도 한데, 김챔프는 누가 기억에 남았나요? 저는 일단 그러니까 딱 한 명을 꼽기는 좀 어렵고, 그 손님들 있잖아요. 손님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인상적이었는데, 일단 손님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뭐
이름들이 일단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1번, 뭐 330번, 620번 이렇게 뭐 수영자처럼 번호로만 불리는데 그게 이미애 작가님이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스토리에 좀 더 공감할 수 있었고 보면은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이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이름이 없는 존재들이 이름을 알게 되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게 또 792번 손님 통해서 나오잖아요. 이 박태경 씨.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792번 말고도 그 사례로 언급한 330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없어지고 매일매일 다니던 회사를 이제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나는 뭐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? 나를 이제 찾는 사람은 없는 걸까? 이런 고민들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존재잖아요. 또 한편으로는 620번 손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모두 이제 취준생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냥 암흑 속에 있잖아요.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이고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이름을 갖지 못했잖아요. 그런 이야기들이 쭉 그러니까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뭐 사람이 숫자로 불리는 곳이 보통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. 이게 뭐 감옥이라든지 아니면 뭐 훈련소. 네. 얼마 전 오징어 게임에서도 번호로 불리죠. 그렇죠. 이제 오징어 게임이 또 대표적인 예네요. 좀 이름으로 불리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. 이제 그러면서 뭐 어두웠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름으로 불리는 게 참 그런 의미에서 인상 깊은 변화인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원복 씨는 근데 좀 어떠세요? 저희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타입인데 좀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나요? 뭐 취업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취업을 하고 나서도 좀 무기력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 뭐 처음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일을 할 때 정말 뭐 아이템을 내야 되는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여긴 학교가 아니야. 돈을 내고 배우는 곳이 아니라 넌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 뭔가를 빨리 찾아오길 바라는 그런 모습들에 근데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때 좀 많이 한 몇 개월간은 무기력한 채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원복 씨의 무기력은 대표적으로 저희 지난번에 나왔었잖아요. 회장님의 티타임. 회장님 사랑합니다. 네. 저희 회장님 항상 복날에 닭 보내주십니다. 백숙해 먹으라고. 잘 먹고 있습니다. 정말 좋으신 분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이제 뭐 훈훈한 이야기 했으면 다시 또 원복 씨의 날카로운 지적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김 챔프는 어땠어요? 뭐 그거죠. 요즘 그 유행했던 프로그램 수우파에서 많이 나온 단어죠. 원복 씨가 찢었죠. 배였는데 원복 씨한테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네, 1편에서 원북 씨의 지적의 골자가 갈등 요소가 부족하다였다면 2편은 좀 달랐던 것 같았어요. 네, 키워드를 꼽자면 세계관의 특별함 정도일 것 같습니다. 2편에서도 여러 장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. 뭐 러시아워, 그러니까 출근 시간끼리 되게 힘든 거죠. 그리고 민원, 테스트 센터 등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꿈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관이다 보니까 좀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, 그러니까 이제 아예 특이한 장치들이 꽤 등장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 차용하는 장치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이 세계관을 이미 구축한 상황이면은 좀 현실에서보다는 좀 더 변주를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, 환경 자체가. 근데도 좀 현실에서 뭐 출퇴근으로 힘든 거, 그리고 민원 받는 거, 이런 거는 너무 좀 뻔한 스토리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뭐 테스트 센터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뭐 제작 과정에서의 힘듦, 그런 것들이라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좀 아니면 좀 더 특별하게 이 민원이나 그런 것들도 좀 더 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. 네, 뭐 좋게 선회를 해보자면 뭐 결국은 꿈이라는 게 현실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세계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이 이미애 작가의 뭐 개인적인 경험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. 어떤 뭐 그 S사를 대한 그 뭐 출퇴근과 뭐 테스트 경험. 네. 정확한, 거의 뭐 그 일 하시다가 바로 나오셨으니까요. 그러네요.
근데 어쨌든 뭐 판타지에 대한 기대가 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이내믹한 소설 속 장치들을 기대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원북씨랑 김챔프가 이 소설에 좀 더 개입할 수 있다면 좀 어떤 장치 같은 거를 두고 싶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뭐 특정 어떤 장치 하나만 더 놓겠다. 그러니까 특정 장치 하나만 더 놓겠다 이런 생각은 좀 못 해봤어요. 왜냐면은 혹시나 전체 스토리 라인이 흩어질까봐. 근데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7화에서 이게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. 7화에서 언급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타사의 상황은 어떤지 타사랑 비교해서 달러구트가 더 앞서 나가는 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되게 좀 궁금했어요. 그 이야기로도 충분히 한 편이 끓여질 수 있겠다. 그러면 또 등장인물도 그만큼 넓어지고 또 세계관 넓어지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로는 저희가 해리포터랑 되게 비교를 많이 했죠. 그러니까 이 달러구트 펼쳐지는 이 세계에서 여기 입사하려면은 당연히 그 전에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. 교육기관이 있을 거잖아요. 교육기관에서의 이야기도 전개해보면 또 그것도 재밌겠다. 왜냐면은 과목들이 나와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들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. 그래서 저는 그 리뷰 3편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좀 반대입니다.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직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두 분의 어떤 상반된 입장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정말 소설을 직접 써봐도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기자들한테 소설 쓴다는 좀 욕이긴 하죠. 네, 헛소리였고요.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1, 2편 둘 다 읽어봤는데 원북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2편보다는 1편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네, 저는 아무래도 2편보다는 1편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점에서 좀 더 그렇다고 보시는지. 아무래도 꿈에 대한 그런 세계관을 제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높이 평가하고 싶고 2편에서는 조금 이제 스토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뭐 좀 더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게 꿈을 꾸면 바로 달라붙는 장면이 나와요. 그러면은 해리포터만 보더라도 막 승강장에서 카트를 끌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. 벽에 막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. 어떻게 꿈을 꾸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잠옷을 입은 상태로 달러구트까지 가는지에 대한 그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요. 그런 좀 디테일함들이 조금 빠져 있다라고 좀 느꼈고, 뭐 아까도 말했지만 갈등을 위해서는 조금 뭐 매트리스만 보더라도 그 매트리스가 잠에 들었을 때 막 뭐 이상한 외계 생물체들이 공격을 하면서 좀 갈등을 일으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이 평화로운 마을에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무언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뭐 전문적이네요. 삶이 약간 갈등을 좋아하고 아니 뭐 갈등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흥미진진한 세계관이 있으면 좋겠다. 뭐 예를 들면 그 갈등이 아니더라도 인셉션만 보더라도 꿈속에서 또 꿈을 꾸잖아요. 그럼 그 지금 이 꿈속 제작자들이나 꿈에서 생활하는 뭐 페니 같은 애들은 그럼 꿈속에서 또 꿈을 꾸면 어떻게 될까?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것들을 추가해도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. 방금 이거 되게 좋네요. 네, 페니가 꾸는 꿈은 어떨까? 달러구트의 꿈은 어떨까? 이건 또 누가 만드는 거지? 뭐 달달러구트? 저는 뭐 한 편만 솔직히 못 고르겠어요. 왜냐면 이게 에피소드 단위로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1편, 2편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좋았고 1편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보내는 그 부분이었고 2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손님들의 민원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내 주변 이야기 같다 하면서 공감한 부분들이 좋았고요. 그래서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좋아가지고 쭉 1편, 2편 연이어 읽으면서 좀 힐링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저도 이제 그 2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좀 뭐 이야기 스토리충이어서 좀 2편이 좀 더 스토리가 좀 흘러가는 부분, 작가가 좀 세계관 설명에 대한 부담은 좀 더 내려놓은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원북 씨가 좀 전에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 거기 등장인물들이 꾸는 꿈은 어떨까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 해주셨는데 좀 정말 다를 것 같긴 해요. 이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책을 읽었을 때는 이쪽에서 상품을 사서 꿈을 꾸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렇다 보면 좀 고들의 꿈이라는 게 내가 예상을 못하고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건데 뭐 그분들은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본인이 꿈을
통제를 하게 될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또 비슷한 주제로 책에서 루시드 드림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정말 이게 또 궁금한 게 저는 어렸을 때 자각몽을 이렇게 꿨거든요. 꿈 일기도 썼어요.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쓰다 보면 점점 기억이 잘 나고 이게 자각몽도 실제로도 더 잘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 뭐 공부하거나 어디서 알고 그랬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었거든요. 그게 신기해서. 근데 여러분들은 어땠었어요? 자각몽을 꾼다기보단 이게 몸이 안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죠? 가위. 맞아요. 가위 눌린 적은 있습니다. 막 누군가한테 진짜 생생하게 쫓기고 막 누군가를 죽이려고 막 그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딱 눈을 떴는데 안 움직여지더라고요.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죠. 그때 제가 막 발버둥 소리 질렀거든요. 그러니까 막 부모님이 와서 괜찮아 이래 줬던 경험이 있습니다. 몇 살 때였죠? 이게 고등학생 때인가 20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일어났는데 발버둥 치고 막 몸이 안 움직이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원북 씨가 소리를 치셨으면 주변 이웃들도 일어나시지 않으셨을까요? 뭐 그랬다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텐데 아직 민원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. 원북 씨의 건장한 체구를 아는 이웃들이라면 민원을 제기하기 쉽지 않죠. 사실 원북 씨 기사에 민원 제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원북 씨를 못 봐서 그래요.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저 되게 민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. 근데 저도 이런 자각몽, 루시드 드림을 꿔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생각해봐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저는 꾸고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사실 되게 자유롭잖아요. 되게 자유롭고 그냥 되게 이상한 공간에도 가 있을 수 있고 실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꿈에서 내가 이 꿈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럼 내 마음대로 어쨌든 뭔가를 해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어릴 때 꾸고 싶어가지고 이게 그 당시 인터넷 검색해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루시드 드림 꾸는 법, 자각몽 꾸는 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뭐 어떤 자세를 하면 되고 뭐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그 시절에 따라 해본 적이 있었죠. 물론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정말 운인 것 같아요. 저도 근데 이거를 자각몽을 해도 30초 안에 깹니다. 이거는 아니 진짜 정말 자기가 이걸 의식한 순간 꿈 배경이 급속도로 흐려지면서 그러다 깨요 바로.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 추억이 나고 좋았습니다. 네. 저는 그래서 뭐 비슷한 똑같은 꿈을 3번 꾼 적도 있어요. 이게. 근데 꿈 내용이 약간 이상한 거였는데 뭐 제가 뭐 너구리였고 무슨 뭐냐 공장에서 탈출하는 꿈이었는데 세 번째는 탈출이 정말 수월했습니다. 근데 이거 방금 그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, 그러니까 자각을 하는 순간부터 진짜 30초 안에 깬다고 꿈이 갑자기 급속도로 무너진다고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설 소재 같은 느낌 났어요. 막 인셉션 생각도 나고 되게 약간 신기하네요. 그래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이거는 내 경험이랑은 다르네 되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어쨌든 요즘은 그래도 꿈 안 꾸고 자는 잠이 제일 좋은 잠인 것 같기는 합니다. 정말 잠만 푹 자고 싶은 하루하루인데요. 네, 내일 출근하기 싫네요. 네. 하지만 이제 어느덧 녹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저희들이 회사를 향해 달려가야 할 시간이 됐는데 정말 뭐 이번 한 달 동안이 꿈에 대한 가장 많이 생각을 해본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희 이거 마치기 전에 그냥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저희 이 걸어왔던 그러니까 총 7화, 8화까지 달러고트 이야기 쭉 다뤄봤는데 방금 이제 저희 진행하신 영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 한 달 동안 이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말 한번 궁금해요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꿈은 뭐지? 내가 한 달 동안 꿈을 생각하면서 느낀 건 뭘지? 원북 씨 생각이 제일 궁금합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저는 뭐 제가 막 꿈을 많이 꾸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막 이 이미애 작가한테 펀딩을 했던 분들이나 이 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꿈을 많이 꾸시고 꿈에 대한 이제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신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전혀 잘 꾸지 않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았던 세계인데 이번 한 달 동안 이 달러고트 꿈백화점 1편, 2편을 읽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찍으면서 이런 세상에 대한 것들도 정말
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. 뭐 아까 앞서 말씀한 것처럼 뭐 무기력해 있는 사람들이 빠져 있을 때 꾸는 꿈, 그리고 뭐 시각 장애인, 뭐 루시드 드림,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. 그리고 만약에 꿈을 꾼다면 일기를 쓰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. 역시 항상 기록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기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, 근데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꿈 일기는 제 어린 시절에 뻘짓이었던 것 같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저는 이 2편 오늘 다뤘던 2편 내용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고 제가 그 답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일상을 잃었을 때 그 소중함.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달러구트 이야기를 다루면서 소중함,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잃지 말아야겠다. 잃지 않으면서 살아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루시드 드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좀 더 어릴수록 좀 더 다채롭고 다양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. 사실 커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는 꿈을 안 꾸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에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. 뭐야 이거 악몽 아니야? 이거 흉몽 아니야? 이거 좋은 거 아니야? 로또를 사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하지. 다 그냥 진짜 꿈 자체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게 돼요, 점점. 근데 그런 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사소한 부분이죠. 사소한 부분인데 그 사소함의 소중함을 잃으면 결국 우리가 더 가질 수 있는 그 행복의 크기도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닐까?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뭐 저부터 그리고 저희 지금 함께하는 스튜디오 함께하는 두 분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런 사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네, 사실 저희가 뭐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꿈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많이 나눠봤는데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좀 뭐 그런 꿈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꿈 이야기 하면 좀 이상한 사람 되고. 잘하죠. 예. 그리고 뭔가 본인의 어떤 뭐 속마음,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키게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, 예. 그런데 또 이번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통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항상 있어왔던 그런 좀 사소하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일상에 대해서도 좀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거기서부터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방송은 이제 정말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네. 저희 방송 팟빵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이제 피드백과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적극 방향에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댓글이 2개나 달렸더라고요. 제가 열심히 달았습니다. 본인이 다셨다고요? 그러니까 댓글 다신 분들에 대한 대댓글을 제가 달았다고요. 네,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원북 씨가 온 진심을 다해서 답글 남겨드리니까요. 원북 씨가 댓글 남기는 길이만큼 남기겠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. 기대하고 있습니다. 원북 네. 씨가요. 저희 방송에 관련 없는 정말 원북 씨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적극 환영합니다. 네. 이미애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 1권에 이어서 2권도 함께 다뤄봤습니다. 과연 이 기세를 몰아서 3권도 나올 수 있을까? 만약 나온다면 그때까지 책방 기자를 이어가면서 책을 소개했으면 하네요.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유익한 시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네, 다음에도 책방으로 고고싱!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?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.